죽음으로 지켜낸 길은 정, 눈물로 되찾은 핏줄의 이름.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켜낸 두 송이 장미. 짓밟힌 30년의 세월을 건너 실종된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가는 자매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자매의 멈추지 않는 여정에 힘이 되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밝히는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최화영은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거칠게 밀어버립니다. 화면 속에는 붉은색 하락 곡선을 그리는 드림호텔의 주가 그래프와 비난 댓글들이 번뜩이고 있습니다. 이때 문이 열리고 강백호가 들어옵니다. 백호는 바닥에 구르는 태블릿을 무심하게 지나쳐 최화영의 정면에 섭니다. 마 회장님 지시입니다. 오늘부터 드림호텔 위기관리 파견직으로 이 사건 수습을 맡게 되었습니다. 인사권과 사태 수습에 관한 전권을 제게 위임하셨습니다. 최화영은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묻으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백호에 대한 노골적인 적개심이 서늘하게 일렁였습니다. 수습? 고작 변호사 하나 보낸 게 수습이야? 회장님도 참 사람 보는 눈이 예전 같지 않으시네. 백호는 동요하지 않고 대국민 사과문 초안과 부당 해고된 용역직 직원 명단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당장 카메라 앞에 서셔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해고된 용역직 직원들을 즉각 전원 복귀시키는 것만이 바닥을 치는 주가를 방어할 유일한 길입니다. 최화영은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은 채 손끝으로 튕겨냈습니다. 흩어진 종이들이 바닥을 뒹굴었지만 최화영은 아나무인 격으로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사고? 내가 왜? 어디서 조작된 게 분명한 가짜 영상 하나의 대표인 내가 고개를 숙이라고? 마 회장님 지시야 아니면 내 개인적인 복수야? 백호는 최화영의 날 선 반응을 묵묵히 견디며 차가운 눈빛으로 응수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최화영의 추락을 확신하는 듯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를 이용했다는 증거를 찾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는 철저히 공적인 업무로 온 겁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발로 차버리신다면 대표직은 물론이고 당신이 지켜온 모든 기반이 오늘부로 무너질 겁니다. 이미 회장님께서는 대표님의 해임안을 검토 중이십니다. 최화영의 고함이 터져 나옵니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백호는 뒤를 돌아 문을 열고 나갑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강준호와 이 실장을 무심하게 스쳐 지나가며 집무실을 벗어납니다. 두 형제의 시선이 엇갈렸지만 백호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진홍주는 병동 구석진 병실 문을 엽니다. 침대 위에는 의식 없이 누워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홍주는 명찰을 확인하려다 여자의 얼굴을 보고 멈칫합니다. 마서린 실장? 홍주는 너무 놀라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드림호텔에서 자신을 몰아세우던 마서린과 눈매부터 입술 모양까지 똑같은 얼굴입니다. 홍주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기사 사진과 환자의 얼굴을 대조해 봅니다. 말도 안 돼. 분명히 호텔에 있는데 왜 여기 또 있어? 설마 쌍둥이? 오장미와 마서린 실장이 쌍둥이인 거야? 홍주는 병실을 빠져나와 곧장 집으로 향합니다. 엄마, 내 말 잘 들어. 지금 병원에 오장미라고 마서린이랑 똑같이 생긴 여자가 누워있어. 염산월은 미간을 찌푸리며 홍주의 어깨를 잡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마 실장은 지금 호텔에서 최 대표랑 같이 일하고 있잖아. 홍주는 핸드폰으로 찍어온 병실 안 여자의 사진을 염산월의 눈앞에 들이밉니다. 이것 봐.
내가 직접 보고 찍은 거야. 얼굴부터 체격까지 그냥 똑같은 사람이라고. 근데 이 여자는 의식불명이야. 호텔에 있는 마서린은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고, 분명히 마서린 실장 사고 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 이건 말이 안 돼. 염산월은 사진을 확대해보며 입술을 깨뭅니다. 최화영을 파멸시킬 결정적인 약점을 잡았다는 생각에 그녀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마서린이 사고 나고 기억 상실이라고 했을 때부터 이상했어. 분명 사고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거 단순히 닮은 수준이 아니네. 그냥 서린이하고 똑같이 생겼어. 병원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최화영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내가 이번에는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증거를 확실하게 잡아서 회장님한테 말할 거야. 염산월은 사진이 찍힌 핸드폰을 뺏어 들고 외투를 챙깁니다. 이게 사실이면 최화영 발등에 불 떨어진 거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 인간이니까 분명히 이 기록 뒤에 구린 구석이 더 있을 거야. 이번엔 절대로 못 빠져나가. 이 여자가 언제 병원에 실려왔는지 사고 당일 기록부터 싹 뒤져봐야겠다. 너는 호텔로 가서 마서린이 눈치채지 못하게 감시해. 알았어. 둘이 쌍둥이라는 증거만 확실히 잡히면 최화영 그 여자 가만 안 둬. 염산월과 홍주 역시 최화영에게 인간 이하의 멸시를 받으며 살아온 세월의 진저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도끼가 바짝 서려 있었습니다. 염산월은 간호사들의 눈을 피해 VIP 병동 끝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병실 안은 적막하기만 합니다. 산월은 침대 머리맡으로 천천히 다가갑니다. 침대 위에는 마서린과 똑같이 생긴 여자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습니다. 산월은 여자의 얼굴을 낱낱이 훑습니다. 세상에, 정말 서린이랑 똑같네. 최화영, 너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산월은 떨리는 손으로 여자의 손등을 살짝 만져봅니다. 온기가 느껴지는 싫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서린과 판박이인 여자가 여기 또 존재한다는 사실에 산월의 눈에 서늘한 욕망이 스칩니다. 그녀는 이 기괴한 광경을 눈에 담으며 최화영의 몰락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최화영, 넌 이제 끝이야. 감히 회장님 핏줄을 두고 이런 끔찍한 장난질을 쳐? 산월은 여자의 얼굴을 촬영한 뒤 로비 찻집으로 내려가 원무과 직원을 만납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산월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입원해 있는 오장미 환자 입원 날짜랑 사고 당시 구급차 이송 기록 좀 확인해 줄 수 있나요? 직원이 머뭇거리자 산월은 준비한 봉투를 테이블 아래로 밀어넣습니다. 직원은 봉투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산월은 창밖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이름은 다른데 똑같이 생긴 두 여자. 이것만으로도 최화영을 파멸시킬 충분한 패가 됩니다. 산월은 원무과 직원이 넘겨준 오장미의 이송 기록 메모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메모에 적힌 사고 날짜와 장소를 확인한 산월의 눈이 가늘게 떨립니다.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마서린의 사고 당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 날짜가 똑같아. 장소도 시간도. 산월은 소름이 돋는 팔을 쓸어내립니다. 메모지 위에는 그날의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뺑소니 사고. 그 아수라장 속에서 똑같은 얼굴을 한 두 여자가 구급차에 실려 이 병원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산월은 메모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낮게 은졸입니다. 최화영,
내가 이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막아둔 거였구나. 서린이랑 똑같이 생긴 이 여자의 존재가 마 회장님 귀에 들어가는 순간 너도 무사하진 못할 거야. 산월은 이제 확신합니다. 똑같은 얼굴을 한 두 여자가 같은 날 사고를 당해 이곳에 실려왔고 채화영의 딸 서린은 집으로 남은 한 명은 오장미라는 이름으로 이 병원에 누워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산월은 메모지를 지갑 깊숙이 집어넣으며 서늘하게 웃습니다. 오장미의 이송 기록이 적힌 이 작은 메모는 채화영을 압박할 가장 확실한 물증이 되었습니다. 산월은 곧장 핸드폰을 꺼내 홍주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찾았어. 사고 날짜랑 장소, 서린이랑 완전히 일치해. 채화영은 이제 끝이야. 염산월은 마 회장의 서재 문 앞에 섭니다. 손안에 든 메모지의 감촉이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산월이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서재 안 마 회장은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마 회장은 천천히 몸을 돌려 산월을 바라봅니다. 산월은 주저하지 않고 지갑에서 원무과 직원이 적어준 메모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서린이 사고 나던 날 기억하시죠? 그날 그 시각 같은 사고 장소에서 서린이랑 똑같이 생긴 여자가 한 명 더 발견됐습니다. 마 회장의 미간이 좁혀집니다. 산월은 메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을 잇습니다. 오장미라는 이름으로 지금 VIP 병동에 누워있는 여자의 사고 이송 기록입니다. 서린이의 사고 장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얼굴부터 체격까지 서린이랑 판박이인 여자가 왜 그날 그곳에 같이 있었던 걸까요? 마 회장은 메모를 집어들고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의 눈에 형언할 수 없는 당혹감과 의구심이 스칩니다. 똑같이 생겼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채 대표가 왜 이 여자의 존재를 지금까지 회장님께 숨겨왔는지 저도 그게 참 의문스럽네요. 산월의 목소리에는 채화영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려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듭니다. 비서실장. 지금 당장 오장미라는 환자에 대해 알아봐. 그리고 채 대표 당장 내 방으로 오라고 해. 산월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마 회장의 서재를 빠져나옵니다. 채화영이 마 회장의 서재로 들어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마 회장의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에 채화영의 발걸음이 잠시 주춤합니다. 마 회장은 탁자 위에 놓인 메모지를 가리킵니다. 설명해봐.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채화영은 탁자로 다가가 메모를 확인합니다. 수첩 귀퉁이에 적힌 사고 날짜와 장소, 그리고 오장미라는 이름을 본 채화영의 눈이 가늘게 떨립니다. 회장님, 이건 어디서 이런 걸. 지금 VIP 병동에 서린이랑 똑같이 생긴 여자가 누워 있다는데 그것도 서린이 사고 나던 날 같은 장소에서 실려온 여자가. 마 회장이 고개를 돌려 채화영을 쏘아봅니다. 채화영은 입술을 깨물며 표정을 관리합니다. 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거 없는 소문에 휘둘리지 마세요, 회장님. 사고 장소와 시각이 일치하는 게 우연이라고. 마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채화영 앞으로 다가갑니다. 왜 숨겼지? 내가 서린이 사고 기록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했을 때 난 그저 딸을 위하는 마음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존재를 숨기고 있었던 거야? 채화영은 대답 대신 주먹을 꽉 쥡니다. 등줄기로 식은 땀이 흐르지만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쳐듭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를 음해하려고 꾸며낸 조작일 뿐이에요. 조작인지 아닌지는 내가 직접 병실에 가서 확인하면 알겠지. 지금 당장 같이 가보자. 그 오장미라는 여자가 누구인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마 회장이 서재 문을 향해 걸음을 옮기자 채화영의 안색이 순식간에 사색이 됩니다. 그녀는 황급히 마 회장의 앞을 가로막아 섭니다. 회장님,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주가 방어 회의가 코앞인데 이런 일로 움직이시면 시장의 오해만 불러일으켜요. 제가 먼저 확인하고 보고 드릴게요. 마 회장은 채화영의 떨리는 손끝을 차갑게 내려다봅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말도 믿지 않을 거다. 채화영은 마 회장의 앞을 막아선 채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마 회장은 채화영의 떨리는 어깨를 차갑게 밀쳐냅니다. 주가 방어 회의? 내 손녀 설인이랑 똑같이 생긴 아이가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깟 회의가 문제야? 마 회장은 채화영의 눈을 꿰뚫어 보듯 쏘아붙입니다. 대체 그 아이 정체가 뭐길래 내가 이 난리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비켜. 채화영은 비틀거리며 벽을 짚습니다. 마 회장은 수행비서들을 대동하고 서재를 나섭니다. 복도 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염산월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집니다. 채화영은 사색이 된 얼굴로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급히 이강혁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오장미 없애. 마 회장님 가고 있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빼돌려. 마 회장과 채화영의 날 선 대치를 지켜보던 양금수는 마 회장이 떠나자마자 채화영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병원으로 사람들을 보내라고 다급하게 지시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양금수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즉시 장미에게 연락해 채화영이 움직였으니 설인을 데리고 빨리 피하라고 알립니다. 이강혁의 지시를 받은 정체모를 사내들이 병원에 나타납니다. 그들보다 먼저 달려온 백호와 장미 그리고 태평이 설인을 휠체어에 앉혀 병실을 빠져나가려는 그때 의사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간호사들과 함께 조용히 다가옵니다. 백호가 경계하며 앞을 막아서자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병원장님 지시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옮겨야 하니 저희를 따르십시오. 병원 관계자들은 환자 이송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일반인은 알 수 없는 내부 통로를 통해 설인을 병원 내 다른 층에 위치한 특수 병실로 옮깁니다. 이곳은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차단된 곳으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마 회장님께서 이미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 회장은 침대에 누워있는 설인과 그 곁에 선 장미를 번갈아 봅니다. 마 회장의 눈에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이 서립니다. 말해봐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왜 내 손녀와 똑같은 얼굴이 둘씩이나 내 눈앞에 있는 거냔 말이다. 장미는 마 회장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습니다. 장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회장님, 사실 저희는 쌍둥이입니다. 30년 전 채화영이 드림그룹 며느리 자리를 꿰차기 위해 제 동생 설인이를 훔쳐갔던 겁니다. 마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장미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장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채화영이 30년 동안 마 회장을 속여온 진실을 쏟아냅니다. 채화영이 드림그룹 며느리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30년 전 저희 엄마 정숙희를 저렇게 만들고 장미와 설인이 쌍둥이 중 동생인 설인이를 납치해 자기 딸로 위장했습니다. 그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된 제 아버지 오복길 씨를 살해한 뒤
불륜 관계인 강남봉 교수를 이용해 사고사로 위장에 덮어 씌우기까지 했습니다. 장미가 서린의 창백한 손을 잡으며 마 회장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자신의 악행이 들통날까봐 저희 가족을 감시하며 제 오빠 태평이의 꿈까지 이용하던 채화영은 결국 비밀을 완전히 묻으려고 저를 죽이기 위해 트럭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서린이와 제가 하루 바꿔 살기로 하고 옷을 바꿔 입고 만났고 채화영이 보낸 그 트럭에 저희 둘 다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마 회장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장미가 쐐기를 박듯 말을 잇습니다. 사고 당시 옷이 바뀌어 있어서 제가 서린이로 구조되어 그 집으로 들어갔고 장미의 옷을 입고 있던 진짜 서린이는 지금까지 장미로 불리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는 겁니다. 채화영은 지금 저 아이가 오장미라고 믿고 확인 사살을 하려 한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 저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는 오장미가 아니라 30년 전체 대표가 훔쳐온 회장님의 손녀 서린입니다. 마 회장은 침대에 누워 의식을 잃은 서린과 그 곁에서 절규하는 장미를 보며 온몸을 부들부들 떱니다. 30년 전 손녀를 훔친 것도 모자라 그 아이를 제 손으로 죽이려 한 채화영의 악마성에 마 회장의 눈시울이 시뻘겋게 달아오릅니다. 그 독한 년이 내 핏줄을 훔친 것도 모자라 제 손으로 죽이려 들어. 장미는 마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절규합니다. 도와주세요. 할아버지 채화영에게 복수를 할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마 회장은 터져나오는 오열을 삼키며 비서들에게 서슬퍼런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당장 이강혁을 잡아와. 채화영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내 앞으로 끌고 와라. 잠시 후 드림그룹 지하 창고. 의자에 묶인 채 조명을 받고 있는 이강혁 앞에 마 회장이 녹이 등등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 회장은 이강혁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고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이강혁, 내 놈이 채화영 밑에서 30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이강혁이 당황하며 변명하려 하자 마 회장이 포효하듯 말을 자릅니다. 30년 전 정숙희의 아이를 훔치고 그 사실을 안 오복기를 죽여 사고사로 위장한 게 내 놈들 아니냐? 강남봉을 매수해 사고사로 덮어 씌운 그 비열한 짓거리까지 내 이미 다 파악했다. 이강혁의 안색이 순식간에 사색이 됩니다. 마 회장이 이강혁의 얼굴을 뚫어질 듯 쏘아보며 쐐기를 박습니다. 지금 병실에서 오장미를 확인 사살하겠다고 벌인 짓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어쩌나. 그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가 채화영이 30년 전에 훔쳐온 내 진짜 손녀 서린이더구나. 이강혁은 경악하며 아무 말도 못하고 떨기 시작합니다. 마 회장의 살기 어린 목소리가 창고 안을 울립니다. 채화영은 이미 끝났다. 내 놈이 저지른 살인과 납치 증거들 지금 내놓으면 내 목숨줄은 붙여주마. 하지만 끝까지 입을 닫는다면 채화영과 함께 산채로 묻어버릴 거다. 선택해라. 이강혁은 마 회장의 서슬퍼런 기세에 완전히 압도되어 고개를 떨굽니다.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오복길 씨를 내리친 스패너와 사고 현장 블랙박스와 채 대표가 지시한 녹취록.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안전한 곳에 빼돌려놨으니 지금 바로 넘기겠습니다. 드림호텔 대회의장 안은 수많은 기자의 카메라 플래시로 어지럽습니다. 단상 위에 선 채화영은 결연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최근 온라인에 유포된 저의 갑질 영상은 특정 세력이 조작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100% 가짜입니다.
저 최화영은 결코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유포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그때 회의장 뒷문이 거칠게 열리며 마대창 회장이 강백호, 오장미와 함께 들어옵니다. 마대창은 단상으로 올라가 최화영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뭐?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했더니 그 갑질 영상을 가짜라고 우기며 유포자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네가 감히 내 지시까지 어겨가며 드림그룹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최화영이 뺨을 감싸 쥐며 주춤하자 마대창은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호통을 쳤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본 갑질 영상을 가짜라고 우기면 내 죄가 사라질 줄 알았느냐? 조작? 가짜? 내 추악한 민낯을 보고도 그따위 소리가 나오는지 보자. 내 진짜 추악함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화면에는 오복길 씨를 살해할 때 사용된 스패너와 범행 지시가 담긴 녹취록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내에 경악 섞인 웅성거림이 퍼지자 오장미가 최화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짜는 당신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야. 최화영, 겨우 그 영상 하나 가짜라고 우기며 발버둥 치는 게 가소로워 보일 정도네. 당신이 진짜 숨기고 없애려 했던 건 그런 영상 따위가 아니잖아. 최화영은 떨리는 눈으로 장미를 바라보며 입술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설이나 내가 어째서? 너 설마. 당신이 30년 전에 내 동생 설인이를 납치하고 그 비밀을 덮으려고 우리 아빠까지 잔인하게 살해한 거. 그게 진짜 당신이 저지른 짓이잖아. 똑똑히 봐, 최화영 당신이 나까지 죽이려고 했지만 이렇게 살아서 당신 앞에 서 있는 난 누구일까? 장미의 서슬 퍼런 선언에 최화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미는 멈추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당신이 보낸 그 트럭에 누가 치였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당신이 훔쳐온 설인이랑 내가 옷을 바꿔 입고 만났거든. 결국 당신은 제 손으로 30년 동안 키운 딸을 사지로 몰아넣은 거야. 지금 병실에서 사투를 벌이는 그 아이가 바로 진짜 설인이라고. 오장미가 주저앉은 최화영에게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우리 엄마가 잃어버린 시간, 우리 아빠가 당신 손에 처참하게 죽어갔던 그날, 그리고 내가 훔쳐간 설인이의 인생까지 이제부터 하나씩 당신에게서 돌려받을 거야. 당신이 이강혁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든 증거가 가짜라고 우기든 이미 이강혁이 다 자백했고, 증거는 내 손에 있으니까 이번에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최화영은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장미가 내뱉은 진실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최화영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설인이가 내가 보낸 트럭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내 딸을 왜? 아니야. 최화영의 절규가 회의장 천장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장내를 가득 메운 기자들은 이 충격적인 광경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차디찬 시선으로 주저앉은 최화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끝없는 탐욕이 결국 내 자신까지 집어삼킨 것이다. 30년 전 남의 귀한 자식을 훔칠 때부터 내 비참한 말로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게야. 감히 어디서 이 드림그룹을 내 더러운 소나기에 넣고 주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냐? 강백호가 단상 위로 올라와 최화영의 발 앞에 구속영장을 던졌습니다. 최화영 씨, 오복길 씨 살인 및 유아납치 교사, 그리고 오장미 씨 살인 미수 혐의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미 강남봉 교수의 증언과 이강혁의 모든 자백이 확보되었습니다.
경찰들이 거칠게 채화영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채화영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장미를 향해 눈을 부릅뜨며 발악했습니다. 이거나, 내가 채화영이야. 내가 이 드림 호텔의 주인이라고. 오장미, 내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부터 찢어 죽일 거라고. 하지만 채화영의 비명은 경찰들에 의해 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가며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채화영이 사라진 문 쪽을 바라보며 비서에게 나직하지만 서슬 퍼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부로 채화영을 드림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다. 저 여자가 머물던 집무실의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소각하고 드림그룹의 역사에서 채화영이라는 이름 석자를 완전히 도려내라. 폭풍 같은 소란이 지나간 자리에 장미는 홀로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단 한 번에 씻겨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이제야 비로소 죽은 아빠와 고통 속에 살았던 엄마의 시간이 보상받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강백호가 장미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장미 씨 병원에 있는 서린 씨에게 가보시죠. 우리가 이겼습니다. 장미와 강백호는 곧장 서린이 누워있는 특수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앞에는 마대창 회장이 수척해진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장미가 다가가자 마 회장은 장미의 손을 꼭 쥐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너무 무지했다. 내 엄마를 그렇게 만든 것도 모자라 그 독한 년이 너를 키워준 오복길 씨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한 것도 모르고. 이 할애비를 용서하지 마라, 장미야. 장미는 마 회장의 주름진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제라도 서린이를 찾았고 우리 아빠의 억울함도 풀었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그때 병실 안에서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던 중 서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미는 서린의 침대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린아, 내 말 들려? 언니야. 서린의 눈꺼풀이 무겁게 떨리더니 마침내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서서히 장미를 향했습니다. 서린은 갈라진 목소리를 내뱉으려 애썼습니다. 장미는 서린의 손을 얼굴에 부비며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서린아. 내가 너무 늦었지? 이제 아무 걱정 마. 채화영은 벌 받았어. 이제 안심해도 돼. 서린의 눈에서 맑은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서린은 힘겹게 손을 들어 장미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마 회장 역시 침대 곁으로 다가와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버텨내느라 고생 많았다, 내 강아지. 이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다. 이제 다시는 너희를 놓치지 않으마. 병실 밖 복도에는 태평과 홍주 그리고 염산월까지 모여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염산월은 비록 자신의 욕망을 위해 움직였지만 30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쌍둥이 자매의 모습에 복잡한 심경인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평은 장미와 서린을 보며 다짐하듯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빠가 하늘에서 편히 쉬시겠지. 장미야, 서린아. 오빠가 너희 평생 지켜줄게. 드림그룹은 채화영의 체포 소식과 마 회장의 진짜 손녀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장미와 서린, 그리고 마 회장은 3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건너 드디어 진정한 가족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따스한 햇살이 세 사람의 눈물을 어루만지듯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화영은 차디찬 감방 바닥에 주저앉아 손톱이 깨지도록 벽을 긁어댑니다.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오장미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굴욕과 분노뿐입니다. 수시로 소리를 지르며 교도관들에게 자신이 드림그룹의 대표라고 악을 쓰던 그녀는 이제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향해 오장미의 목을 조르는 신용을 하며 기괴하게 웃어댑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한 채 무너진 욕망의 잔해 속에서 서서히 자멸해가는 추악한 모습일 뿐입니다. 시간이 흘러 석양이 아름답게 지는 드림호텔의 정원입니다. 이제는 건강을 회복해 천천히 발을 내딛는 설인과 그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장미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두 자매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오복길 씨의 인자한 미소가 담긴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마대창 회장이 두 손녀의 뒤로 다가와 서서 인자한 눈빛으로 추모비를 바라봅니다. 오복길 씨, 보고 있나? 자네가 목숨 걸고 지켜낸 우리 아이들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네. 자네에게 진 빚, 내 남은 생을 다해 우리 마장미 마설인 두 손녀를 지키며 갚아나가겠네. 정말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내 아들 동석이의 핏줄인 이 아이들을 영영 찾지 못했을 게야. 자네의 희생, 내 평생 잊지 않겠네. 설인이 장미의 손을 꼭 맞잡으며 추모비 앞에 하얀 국화꽃을 놓습니다. 아빠. 비록 저를 낳아준 친아빠 마동석 씨는 아직 실종 상태지만 제 마음속 진짜 아버지는 언제나 저를 지키려다 돌아가신 오복길 당신 한 분뿐이에요. 아빠가 목숨 걸고 지켜준 이 인생 절대 헛되게 살지 않을게요. 장미 역시 젖은 눈가를 닦아내며 먼 지평선을 응시합니다. 이제는 오장미가 아닌 드림그룹의 장녀 마장미로서 동생 설인과 함께 실종된 아버지 마동석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결연함이 눈빛에 서려 있습니다. 아빠, 이제 걱정 마. 우리를 지켜준 아빠의 뜻대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 가족을 찾고 지켜낼게. 실종된 우리 친아빠도 반드시 찾아서 아빠 추모비 앞에 모셔올게. 강백호는 장미의 떨리는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묵묵히 곁을 지킵니다. 태평과 그의 든든한 누나 태숙, 그리고 장미와 토끼가 함께여서 마냥 좋은 정숙희 여사까지 모두가 정원에 모여 저무는 석양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릅니다. 30년 동안 그들을 짓눌렀던 거대한 악의 축은 무너졌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안도감 너머의 또 다른 갈망이 서려 있습니다. 드림호텔을 꽁꽁 얼리고 있던 시린 겨울은 지나갔을지 모르나 이들에게 진정한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핏줄의 운명과 희생의 사랑을 가슴에 깊이 새긴 두 자매는 이제 서로의 손을 부서질 듯 맞잡으며 저 멀리 지평선을 응시합니다. 복수는 최화영의 파멸로 일단락되었을 뿐 실종된 진짜 아버지 마동석을 찾아야 하는 자매의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막을 올렸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은 끝이 아닌 가족의 완전한 재회를 향해 달릴 그들의 뜨거운 시작을 예고하며 긴 여운을 남깁니다. 함께 울고 웃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욱 가슴 뭉클한 상봉과 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길은 정으로 지켜낸 오늘, 이제는 잃어버린 핏줄의 이름을 되찾으려 합니다. 자매의 멈추지 않는 발걸음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